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과 도청 이전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포항남 울릉 국회의원 재선거가 2달 남짓 이어진 선거운동이 오늘로 끝나고 내일 투표가 실시됩니다.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자금 대상에서 사회적 기업이 빠져있는 등 정부 자금이 제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농림축산 분야에서 국감을 받았고 오늘은 도정 전반에 걸친 국감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새마을운동과 도청 이전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새마을운동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경상북도를 필두로 구미와 포항,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가 터져나왔습니다. 시계를 과거로 돌려가지고 미화한다, 우상화한다. 이거는 국민들 전체가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좀 베풀어야 됩니다. 오디오 모델로. 그런 맥락에서 세계화라든지 이런 새마을운동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마을운동 지원과 관련한 법제화까지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다수의 이제 정부 부처가 산발적으로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경북도청 이전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수건 사업이던 도청 이전 사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도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도청 이전토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마무리 짓고 그 후적지 개발은 결국 아무것도 안 돼서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도 동망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부채 증가를 비롯해 산하기관 신설과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 허술한 구제역 매몰지 대책과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미숙한 위기 관리 능력,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소방 업무의 어려운 현실과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경찰청 국감도 열렸는데 막장 드라마 같은 경찰관의 비위가 폭로돼 국감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걸 국정감사에서 꺼내야 되느냐, 덮고 가야 되느냐.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포항 남부경찰서 경찰관 4명이 30대 유부녀 1명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청장 부인일에 일어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치안과 가정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가정을 파탄냈다는 성토가 이어지자 곧바로 사과가 나왔습니다. 사과드리고 우리 7천여 경찰은 이 사례를 본보기 삼아서 더욱더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자치사장 활동을 통해서 경북에서는 올해 8월까지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37명에 이르고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에는 55명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해결료 발생량은 월성원전본부가 1112톤을 기록해 고리 한빛 원전에 비해 3배, 한울 원전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의원은 월성원전 같은 중수로용 원전은 다른 원전에 비해 사용 후 해결료가 많이 발생한다며 안전성과 경제성까지 떨어지는데 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부동층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재래시장을 돌며
이번 재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중요한 선거라며 높은 지지율과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저에게 모아주시면 저의 힘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되고 새누리당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포항과 울릉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 기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꼭 하셔서 포항과 울릉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블루벨리 첨단 소재 산업단지 육성과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선거 기간 약속한 지역 발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5,000배 큰절 인사를 시작으로 재래시장을 찾아 새누리당 독식 구조를 깨트리고 여야가 협력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자신을 뽑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독점 구도를 깨고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 구도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우리 포항에는 북구에 여당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남구에 젊은 야당 국회의원 뽑아서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 이루는 그런 협력의 정치 꼭 선택해 주십시오. 또 창업하기 좋은 도시, 남북 교류 시대의 동해안 거점 도시, 갑과 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난 선거로 무너진 포항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는 포항은 지난 30년간 새누리당의 아성이었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며 이제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선명 야당은 통합진보당뿐이라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한 30여 년 이상 새누리당이 포항에서 독점하면서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분명 심판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번에 바꾸지 못한다면 포항의 미래는 확실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 겨우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피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정부 자금이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있는 사례 중 하나를 짚어봅니다. 이윤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에서 이들 사회적 기업이 빠져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화진산업은 택시회사와 장갑공장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 애써오다 보니 이제 직원 78명 가운데 58명이 장애인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정비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지만 자금 융통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 회사의 담보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이럴 때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로 운영하는 정책 자금을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부산이나 경남 그리고 울산 한국은행에서는 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의 한국은행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줄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사회적 기업이 94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58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오늘 독도에서는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인 안동 차전놀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독도 분쟁화에 맞서는 대신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해의 첫 땅 독도에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대장의 손짓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30분간의 돌고 도는 혈전 끝에 동편동체가 하늘로 치솟으며 마침내 승패가 갈립니다. 천년을 이어온 안동 차전놀이가 우리 땅 독도의 하늘 아래 공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신, 해신, 지신에게 우리가 고하고 앞으로 독도가 상기적인 대한민국의 동해 첫 육지가 되도록. 경상북도는 앞으로 꾸준히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를 통한 독도 알리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닌 이제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문화예술의 이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등으로 다시금 독도 분쟁화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맞대응이 아닌 우리 문화 누리기가 실효적 지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경찰, 의경 등 41명이 근무하는 독도 경비대는 한 번 입도 시 60일치의 식자재를 한꺼번에 반입하는데 이 때문에 냉장 보관이 안 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 등의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체 발전기와 해수 펌프에 잔고장이 많아 전기와 물도 자주 끊기고 레이더 등 장비가 고장났을 때 야간에 유지보수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장비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 경기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늘 지면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두산에 내주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세요. 네, 잠실에서 펼쳐지는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인 오늘 5차전은 경기 시작 전부터 제법 붉은 비가 내리며 경기 시작이 30분 정도 지연됐는데요. 만약 오늘 경기를 내준다면 삼성에겐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오늘 5차전은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시원하게 내렸던 빗줄기만큼이나 시원한 타격을 1회 초부터 보여준 삼성. 이번 시리즈 동안 다소 부진했던 채태인의 홈런을 포함해 2사 이후 5타자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석점을 먼저 올립니다. 2회 말 최준석의 솔로 홈런에 3회 초 최영우도 홈런으로 응대했지만 두산의 힘은 강했습니다. 3회 말 두산은 연속 3안타로 단숨에 4대4로 동점에 성공하며 삼성 선발 윤성환을 끌어내렸습니다. 이후로 삼성은 1점을 추가하며 5회 현재 5대4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벼랑 끝에서 극적인 승리와 함께 시리즈를 대구로 끌고 올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 공무원 13,600여 명 가운데 1,250여 명이 경북 공무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도청 공무원 66명 가운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52명, 시군에서는 60%인 350여 명이 음주 문제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구미시와 김천시는 오늘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 경계를 넘더라도 구미와 김천시 전역에서 최초 승차 지점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2차례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구미시와 김천시를 오가는 두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4개로 하루 2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동등한 환승 조건이 조성되면 7곳군과 광역 환승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프랑스 발레우사의 잭 아셴보아 회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잭 아셴보아 회장은 제롬 파스키의 주한 프랑스 대사 등과 함께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린 대구의 평화발레우 주식회사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에 평화발레우가 성서 5차 산업단장에 건립한 기술연구소와 세천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대구시 방촌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방 등 내부 1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돼지고기를 삶은 뒤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초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는 집주인 55살 김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울진군이 북면의 개인 소유 돼지 농장을 매입해 면민 운동장으로 조성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A모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예산 편성을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 등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7월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돼지농장 매입비 33억 원 가운데 환경시설 개선 자금 5억 원을 제외하고 삭감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중화요리 음식점 업주들이 만든 조합에서 총무 일을 하면서 수백만 원 상당의 식자재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5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조합 보관 창고에서 300여만 원 상당의 밀가루와 전분을 훔치고 조합 통장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8,700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